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이 되는 5월 18일 불교 4대 명절인 석가탄신일과 5월 21일 부부의 날 등 의미 있는 날들이 참 많은 한 주입니다. 저마다 기념일을 대하는 무게감과 의미가 다르겠지만 역지사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며 5월 17일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5월달에 행사가 많다, 그죠? 5월 18일은 5.18 민중항쟁 41주년 되는 날이 맞구나. 5월 19일은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이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인 것 같습니다. 인간시 때문에 많이 배웁니다. 앞에 주는 경남도청에서 지사님과 김정호 위원님과 함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연장 건의를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고성군은 타 시군보다 전반적 사항이나 조건이 많이 나아졌다라는 통계로 산자부에서 처음에는 현장 실사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 좀 안 좋은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관계부처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탁상 행정하지 마라. 중앙에서 제시하는 통계 수치와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온도는 확연히 다르다. 현장을 직접 보고 결정해야지 자료만 보고 결정한다면 누가 인정하겠냐. 이게 제가 드렸던 이야기의 요지였습니다. 아마 내일 5월 18일 날 산업통상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논의하고 5월 28일 날 부총리 주재로 최종 결정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 하나만 말씀드리면 행정은 상부기관에는 너무나 약한 존재이구나. 제게 보고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은 벌써 포기한 듯 이런 형태의 보고였습니다.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군민 행복, 고성군 발전에 저해되는 그 어떠한 중앙의 방침과 결정은 우리는 반대한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군민 행복, 고성군 발전에 저해되는 그 어떠한 중앙의 방침과 결정은 우리는 반대한다입니다.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끝까지 설득하고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것, 이것이 고성군을 대표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저희를 신뢰합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행정을 할 때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류만 갖고 결정하는 탁상 행정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행정을 할 때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류만 갖고 결정하는 탁상 행정하고 있지 않나?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어떠한가를 생각하는 행정을 하고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없겠지만 간부 공무원의 보신주의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지 않도록 간부 공무원들부터 모범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군정혁신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정혁신 담당 주요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주에 부서간 회복 간담회를 목요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지역 제조사 사업으로 발생된 그 새마을 도로 등 한 3건의 사업입니다. 관련 부서간 그 업무 협의를 통해서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그 부서에서는 그 사전 충분한 검토로 원활하게 좀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업무 협의가 필요한 부서에는 언제든지 상황 발생 시 연락 주시면은 부서간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업 추진을 할 때 군정혁신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협업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제안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지금 분위기까지는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어서 기획감사 담당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 제3차 중앙 및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입니다. 공모 선정 사업과 2022년 국토비 신청 사업 중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저희가 5월 20일까지 신청받아서 8월 15일 날 중앙부처에서 확정됩니다. 특히 2022년 정부 예산안은 8월에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됩니다. 국토비 신청 사업이 누락되어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예산이 조정될 일은 없도록 부서에는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특교 관련돼서는 20일 날 서울로 가시는 겁니까? 네,
군수님이 날짜 잡아줘가지고 20일 오후 3시에 미팅 날짜 잡혔습니다. 그 이제 서울 가실 때 서울 사무소도 좀 연락하셔서 예, 그 의전 차량 좀 놓으라 해서 그 차 타고 이제 청와대나 국회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서울 사무소는 우리의 상급 기관이 아니라 지방에서 출장 오시는 분들을 편리하게 편하게 그 현장까지 모셔다 드리는 역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잘 활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공항에 내리면 그 의전 차량이 대기하고 그 차를 타고 직접 이제 청와대든 국회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맞습니다. 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복지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급식도우미 면접 시험은 지난 5월 12일 날 1차 면접 50점, 2차 면접 50점으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신청자 59명 중 4명이 불합격 처리되었으며 2차 면접 미응시가 3명, 최저점 1명이었습니다. 최종 합격자 55명을 지난 5월 14일에 고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5월 24일 영양위생 관련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계약서 체결, 건강진단 수첩 발급 등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2차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60세 이상 74세 이하 어르신의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있어 정부 지침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2021년 6월 1일 화요일부터는 개인별 식기 사용이나 도시락 지원 등으로 경로당 급식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업무는 복지지원과 소관시설에 대하여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5월 24일 날 계약을 하고 24일부터 교육을 하고 6월 1일부터 급식을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혹시 그럼 이번에 불합격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몇 번 떨어지신 분들? 불합격 3명은 2차 면접에 미응시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참석을 안 하신 예, 참석을 안 했어서 하고, 한 명은 자기가 원하는 지역도 아니고 이래서 최저점을 받아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또 모집 공고를 해서 예.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면접 볼 때 언론사가 들어와서 면접관이 어떤 질문하고 면접 보시는 분들이 어떤 답변하고, 이것은 이제 법상 허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럼 사전에 스케치 정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배점 기준을 사전에 오픈해 주는 것, 뭐 이렇게는 다 가능한 거죠. 네, 연령대가 평균 6, 70대라서 예. 면접 보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인력 채용 과정은 최대한 오픈할 수 있는 것까지 오픈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제 어떤 공무원하고 소주 한잔 하니까 그 공무원이 저보고 군수님 너무 오픈하면 피곤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순간적으로 왜 그 이야기가 솔깃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 나쁜 땡땡아, 니는 그렇게 살아라,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원 봉사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 업무입니다. 저희 코로나19 방역 지원 비접촉식 체온 측정기 상황 관리입니다. 저희도 5월 11일 1,454개를 납품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배부를 지난 금요일까지 다 마치고 1,354개에 대해서 배부를 다 마쳤습니다. 예. 잔량 100개가 있는데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 대비해 갖고 4차례 78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부서별로 관리 시설에 생태해석관 등 읍면복지회관 보훈단체 등에 31개소에 대해 가지고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간 업무입니다. 저희들 코로나19 방역 수칙 관리를 위해 가지고 식당, 카페, 특히 사천 진주 연접 면지역에 대해 가지고 방역 수칙 관리를 하겠습니다. 중점 내용은 한바식당 등 바코드 설치 준수 여부 및 거래장 대조해갖고 출입자 명부와 작성을 측정하는지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조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안시콜 번호로 아마 이번 주에 전부 다 업체별로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예.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 1회 이상 현지 식당 점검 시에 안심콜 출입자 명부가 잘 작성될 수 있도록
지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비접촉식 체온 측정기 보니까 생태학습관, 읍면복지회관 막 이쪽도 다시 이제 추가로 설치를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 이런 보고를 받을 때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은 공무원이나 공무직들이 근무하는 곳 그리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그런 게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읍면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고 읍면사무소에서도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 생태학습관도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는 곳 맞죠? 그런데 왜 이런 데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지시해서 한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다 챙겨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가 근무하는 사무실만 챙기지 마시고 제발 공무원들 공무직들이 근무하는 곳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 곳 우리 부서와 관계 있는 모든 곳 다 챙겨보십시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비접촉식 체온 측정기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혹여 이제 우리 그녀나 소독약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대처를 합니까? 뭐 저희들이 설치해준 그 업체에서 다 이제 알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기본 1리터 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버리면 업체에서 구입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요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업체에서 소독약이 없다고 또 행정에서 또 지원해주지 않을까 또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사각지대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지면 그 책임도 누가 지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업체 설치해 줄 때 이 소독약 같은 경우는 어떤 소독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까지 설명해 주시고 그런 것은 어디 판매합니다까지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맞는 거죠. 워낙 행정이 잘하다 보면 업체에서는 이것도 해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저는 맞겠다 보고 이거는 이제 여러 부서도 관련돼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확진자 21번, 22번, 23번 그러니까 이제 발전소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퇴근 이후의 부주의로 인한 확진 여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퇴근 이후의 부주의로 인한 확진 근본적 해결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맞고 이게 중요한 것은 생활권이 다른 곳이라 그러니까 직장은 고성이고 생활권은 고성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권이 다른 곳이라 타 지역에서 확진되어 왜 고성 군민들이 불안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업체의 재발 방지 방안 마련해서 보고하라 하시고 관리 소홀로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포함해서 보고하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근의 한밭집 전체 점검에서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이렇게 공무원분들 보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답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젠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군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이야기지 않습니까? 질문만 하면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입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 하기 어려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방역수칙 위반 업체 전부 다 고발도 하십시오. 하이면 한밭집 중심 포함해서 뭐 바코드 설치 등 안심번호 설치 등 출입 정확하게 체크가 되지 않는 모든 곳은 고발 조치부터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 지금 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중심에는 지금 민원봉사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일자리 경제과장님이나 지금 행정복지국 산업건설국 이 중심이신 거죠. 그래 국장님들 중심으로 담당 과장님들이 제1선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제가 하이민 연장에 가봤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드는 생각 이거였으면 제가 4년 전에
4년 전에 이런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4년 전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화력발전소에 10,000명 정도의 근로자가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점심때는 전부 다 도시락을 주문할 것이다. 그럼 기존에 있는 하이мен의 식당으로서는 납품하기 어려우니까 전체 요식업 조합들이 의논해서 도시락을 납품할 수 있도록 의논하시면 좋겠다. 이게 제가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뜻다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실 분들은 이런 고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책사업에는 큰 사업들이 있으면 인력들이 얼마 정도 이렇게 다닐 거고 그 다니면 그 인력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도시락을 구매할 수밖에 없으면 하루에 10,000개씩 도시락을 주문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식당 아니면 고성군의 요식업들이 의논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 뜻다방들이 존재하지 않을 건데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듣질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보면 자기들 것만 챙기면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 그렇게 하지 마시길 이렇게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체육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국대회 개최 관련 숙박 관련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5월 27일까지 개최되는 제58회 청룡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숙박 현황입니다. 근본대회 참가팀은 40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23개 팀, 통영 14개 팀, 출퇴근 3개 팀입니다. 관내에는 23개 팀이 16개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대 축구대회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 군은 지금 한계치가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23개 팀 정도 외에는 축구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유소 호스텔 건립이 저희들 필수적이며 근본에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 고성군을 방문하지 않은 부모님의 수치는 제외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개 팀 정도면 한 팀당 몇 명 정도입니까? 40명 정도. 40명. 예. 한 팀당 40명 축구는. 저희들이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도 가을에 할 겁니까? 겨울에 할 겁니까? 지금 9월 11일 계획되어 그죠. 아마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까지 다 오시는 대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고성군에 유치해서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할 건데 그때는 정말 그 앞에 주 통령시장님이 소주 한잔 하면 저보고 고맙답니다. 전국대 유치 많이 해줬어.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전국대회를 하게 될 경우 타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그런 거죠. 그분들도 전국대회가 유치되는 그곳에 숙박하면서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들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에게 더 이상 피해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안면으로 장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죠? 더 이상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분들의 편리까지 다 봐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녹지공원과 하기 전에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전에 한번 보고했던 하나금융그룹에서 했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공모 선정이 되었다고. 아마 이게 9억 8,900 한 10억 정도 되는데 하나금융그룹에서 5억 얼마 6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하나금융그룹에서는 더 지원하고 싶다. 이렇게 준비 정도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정말 못 봤다. 정말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영호면, 작은 학교 살리기 하나가 이렇게 영호면이 변화 발전에 나아가는 것 같다 싶고 제2, 제3의 작은 학교 살리기는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면 교육청소년과 직원들은 다음에 교육부에 근무해도 손색이 없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정말로 기분 좋은 보고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녹지원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업무입니다. 그 구공설운동장 생활 SOC 공모 사업인 힐링공원 속 어린이 도서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 내용은 어린이 도서관 및 주거지 주차장 건립으로 사업비는 국비 36억 포함 77억입니다. 추진 사업 및 계획입니다.
작년 10월 기본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사전 절차인 제2항선 검토 및 경남도 공공건축심의의 심의 절차 중에 있습니다. 6월 기본 용역이 완료되면 본 사업 및 힐링공원 조성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에 어린이 도서관, 주거지 주차장, 공원을 포함하여 전국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계 공모 추진할 계획이며 선정된 작품으로 설계하여 내년 초 착공하여 2023년 6월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업무 계획입니다. 호우 태풍 대비 생활권 주변 피해 우려목 제거 작업을 6월 5일까지 우선순위로 선정된 67군을 제거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생활권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지금 산불은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조심해야 될 상황인 겁니까? 언제까지로 고민해야 되는 겁니까? 읍면 감시원들은 올 10일로 종료를 했고요. 예. 네, 본청만 5월 31일까지 연장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큰 고비는 지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예, 큰 고민 지나갔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예. 특별 대책국 추진을 해서 그날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 옥천사의 그 산림청 사업 그 뒤는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 이후로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이제 그게 그렇게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마 산림청에서 잘못했던 것보다는 다른 복잡한 사연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뒤는 다른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구공수로 농장 복합화 사업 실립 실업 이건 아마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정국 커뮤니센터도 마찬가지지만은 대한민국 건축 대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듯이 유스텔도 마찬가지 이 건물 또한 민원이 없도록 정말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 그러니까 고성군 행정이 건물을 지으면 그것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이런 건물이 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백세공원의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도 언제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끝난 중에. 대로 예. 아마 한 7, 8월 되면은 예. 그 자재들이 다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시간이 예. 좀 걸리면 한 7, 8월 되면 이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올해 안에 준공은 될 거지 예, 않습니까? 올해 안에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그게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도 다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설치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남포항에는 물놀이장 지금 용역 발주한다고 이준일 국장님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 협상위원 계약으로 해가지고 예. 전국 탑되는 모델을 선택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고성이 하면 최고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안전관리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시행입니다. 유흥시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관리를 위해 현재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로 명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는 IT 취약계층 사용에 좀 어려움이 있고 수기명부는 허위정보 기재 및 개인정보 도용 우려가 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 편리하고 안전한 안심콜로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안심콜은 방문자가 시설에 부여된 전화번호를 통화하면 자동으로 출입 등록 처리되는 방식이며 요금은 군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시행기간은 5월 20일부터 12월까지 예정이고 유흥시설, 식당 등 코로나19 방역 점검 대상 시설 1715개소 전체에 대해 안심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서 협조사항입니다. 소관시설에 대해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안내 및 홍보를 하여 주시고 시설별 전화번호 부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도비 군비들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도비가 저희들 50% 시설에 대해서만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하위 쪽에 한밭비나 이쪽에 보다는 전부 다 이게 안심콜로 다 좀 대차고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것도 부탁드리지만 제가 성질이 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5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지만 최대한 빨리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부서가 협업해서 좀 정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도시교통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난 업무입니다. 교통 관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전문기관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날 수요일 날 그 경찰서 상거리 그 영락원 상거리 그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업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사를 더 깊이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진주국도 유지관리사무소, 그다음에 고성경찰서, 도로교통안전공단, 고성군이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현장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여기 중예진을 모여서 전체 어떤 뭐 신호체계 개선이나 시설 개선이나 등등 모든 걸 열어두고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은 회의 이후에 현장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라도 어떤 예. 개선 사항을 만들어내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간 업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고성버스와 개인 택시, 법인 택시에서 지금 현재 공정 마스크를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마스크 착용 보편화와 그 다음에 어떤 공급이 안정화되어서 이 사업을 철수를 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그 상반기 백준호선 운행교통요사입니다. 이번 주 목, 금, 토, 일 4일입니다. 그 36개 노선에 조사원 63명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 담당자 회의 개최, 이거는 참 잘하시는 겁니다. 이제 모든 사고는 예방이 우선이지만 다 예방할 수는 없고, 어떤 사고가 나면 그런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면 이제 진주국토나 고성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이나 이런 경우들은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행정이 주도적으로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진주국토 다 연락해서 발빠르게 모여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나 없나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면 또 그 교육도 쉽게 되는 것,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 저는 맞다 그렇게 보고, 축산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건설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번 주에 이제 봉합골도로 관련해서 전체 이제 주민 간담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과정에 이제 언론사도 좀 오시라 하고, 그리고 이제 꼭 참석해야 하는데 연락 못 받았다는 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중AC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직접 봉합골 도로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이 하임 연장도 참석해 주시고, 간담회했던 내용을 전부 저는 고민이 라이브로 그냥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제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되는 현안들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그래서 어느 순간 행정이 주도적으로 뭔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주는 것 같아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한번 주제를 하도록 할 테니까 빠지는 사람 없도록 다 좀 오시라 하시고, 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좀 설명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예. 네, 축산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만면 해교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군수님 지시와 관련해서 오늘 4시에 오후 예. 4시에 그 만면 도전 해교사 부지 현장에서 그 민간 그 축산 전문가로부터 팜랜드 조성 등 그 제안과 설명이 있을 계획입니다. 군수님이 현장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철새들이 전부 돌아갔고 모니터링 예. 검사기가 문제가 없어서 지난주에 그 AI는 심각 단계에서 감심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영월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가에서 발생이 되었고, 지금 야생 멧돼지에서는 1,400여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도록 심각 단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향입니다. 지난 16일 토요일 날 그 탤런트 김나훈 씨가 저희들 그 보호견 1두를 분양해 갔습니다. 저희들 분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김나훈 씨죠? 예, 예. 직접 와서 이렇게 입양해 가신 거죠? 예, 그 아드님하고 직접 오셔서 입양해 가고, 가시면서 경기도 쪽에 한 마리를 그 배달, 다른 그 분양해 가시는 분 배달까지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미담 사례긴 한데, 실제 그 이제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힘들진 않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 지나면 그 수의사 쪽에 위탁한 그쪽에서 안락사 시켜버리면서 그만 정리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되도록이면 안락사는 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면 보호해야 될 개체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공무원들이 더 배치가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직영된 이후에 170여 두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저희들이 상상을 못했던 두수인데 실제 군수님 방금 제대로 보신 것 같이 그 보호 두수가 계속 늘어나고 안락사를 안 시키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에 따른 지금 유기동물 그 유기되기 전에도 요즘은 부모님이 병원에 가시거나 이러면 혼자 사시다 보니까 예. 자제분들이 보호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유기동물이 아니도 보호를 요구하는 건수도 많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그때 저희들 가오를 싣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유기동물이 더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보호소라 그러니까 동물 행복센터라든지 이것을 빨리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그리 되는 과정 속에서 인력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맞습니다. 참 어렵다 그죠. 이게 실제로 이제 현장에 동물행복센터를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야 너무 멋지다 지역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꼭 가지 않았던 분들이 무조건 좀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고 와서 좀 이야기하자. 맞습니다. 앉아서 이야기 좀 하지 말자. 행정이 탁상행정 한다고 맨날 국민들이 뭐라 이야기하지 말고 어느 자리에 계신 주민 대표자들도 탁상위는 이야기하지 말자. 현장 보고 와서 의논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역에 아무런 도움 안 되고 뭐 문제가 있다면 행정은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170마리 분양되는 거 보면 단번 우리 과장님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 예전에 이제 보고를 할 때 고성군에서 입양률이 낮은 이유 이것은 고급 견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거짓이었지 않습니까? 행정이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해보지도 않고 맨날 뭐 이렇다 이야기만 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느 지역 가면 악성 민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반대만 하는 사람들.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경우들도 항상 가지고 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게끔 잘해야 그 악성 민원들 보고도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모르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떼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우리도 떼쓰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저희들이 좀 자제하고 배울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네, 보건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예방 백신 2차 예방 접종이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아마 1,364명을 해가지고 총 1차가 4,082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 내일 뭐 수요일까지 하면은 이제 1차, 2차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양내리 오는 대로 해가지고 또 사후 받아가지고 사전 신청 받아가지고 이제 접종 예약에 따라서 또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21번, 22번, 23번과 연관된 일에 동선을 겹쳤던 이런 분들에 대한 조사나 검사나 결과는 다 나온 겁니까? 끝난 예, 겁니까? 결과는 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지금 예. 정리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제 자가격리자 분들 외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음성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맞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영웅인가 박정혜 주무관은 어떻게 합니까? 어제 그 서울신문에서 예.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예. 하고 또 행자부에서 뭐 다른 조치가 올라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가 꼭 끝나기 전에 출산을 해야 될 캄보디아 여성분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가정에 박정혜 주무관이 계속적으로 병원에 연락을 해서 한쪽에서 받아줘서 그쪽에서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된 경우다, 그죠? 예. 하여튼 고성군 보건소는 고성 군민들의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엑스포 사무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엑스포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룡 엑스포는 현재 코로나19의 정부 방역 기준, 백신 접종 등 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정상 개최, 축소 개최, 개최 연기, 개최 취소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공룡 엑스포를 개최한다면 가장 우선순위는 국민들과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의 안전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직이 사무국에서는 다른 지역의 대규모 테마파크, 상업시설, 즉 대형 백화점 같은 것입니다. 이런 들도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한 방역이 있다면 도입하는 등 현재는 정상 개최를 전제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엑스포가 정상 개최가 어렵다면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의 관광 패턴이 바뀐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입니다. 안전과 위생, 개인, 가족, 소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무국에서 가지고 있던 데이터도 바뀔 필요성이 있다. 과거처럼 매출액, 방문객 숫자, 단체 관람객 등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코로나19 이후에 엑스포를 접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저희들은 현재 새로운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개최 연기, 축소 개최, 엑스포의 시즌제 개최, 상설 개최 등 다양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하 우리 엑스포문은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 18일은 엑스포 명예대회장님 이제 위촉식을 고성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님. 이제 9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52일간 이제 이순신 장군의 성전지인 당황포에서 개최하는 공릉 세계 엑스포인데 정상 개최할 것인가, 축소 개최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 더 연기할 것인가, 아니면 취소할 것인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인 거다, 그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원칙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룡 엑스포 결정의 전제는, 이 전제는 고성군을 위하는 것. 이거 맞는 거죠. 혹에 이제 실무자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런 결정을 했을 때 군수님이 혹에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아예 하지 마시길. 결정의 전제는 고성 군민을 위하는 것, 오로지. 그리고 세 번째, 무조건 군민 결정에 따른다,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도 하지 마시길.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 이런 겁니다. 무조건 국민들의 생각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그죠?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다양한 안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우리 행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해 주는 것이 맞고, 그 제안을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하게끔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무조건 저희들은 국민들 입장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은 군수가 지는 것. 그 과정에 저는 정확한 근거 속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것이다라는 카드라로 국민들 현혹시키면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책임을 지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행정은 마지막까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결정은 6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이번 주는 봉화골 도로와 관련해서 간담회, 다음 주는 이제 이병재 국장님, 저는 다음 주는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이슈가 되는 것은 중회의실에서 한 주 한 주마다 이번 주는 봉화골 도로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 오셔서 이제 제가 주재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들을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문화예술회관 관련돼서 해주시고, 그 다음 주는 예를 들어 제전마을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슈가 되는 현안들이 있으면, 아니면 이제 엑스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논의하고 준비됐던 것을 이 중회의실에서 대표자님들 모셔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우리가 피해가지 마시자고요. 현안이 되는 모든 부분들은 제가 직접 주재할 테니까 다 주마다 큰 사업들은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미나는 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면, 이 다 아시는 내용일 건데, 다시 합창합시다, 이걸 거꾸로 읽으면 또 다시 합창합시다가 됩니다.
소주 만병만 주소. 이것도 거꾸로 하면 그렇게 되고 여보 안경 안 보여. 아 좋다 좋아. 이런 내용들 거꾸로 다 읽어보시면 아 좋다 좋아도 거꾸로 읽으면 아 좋다 좋아가 되는 건데 아마 추상화의 선구자 칸딘스키는 우연히 뒤집어진 자신의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는 것. 틀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해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항상 똑같은 시선으로 보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점을 바꾸면 사고는 유연해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세상은 갖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상하는 것이 곧 힘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과 월요일 간부회의, 수요일 간부회의 하는 시대가 온다면 아마 저는 벌써 은퇴하고 제가 사는 교사리 경로당의 막내로 빗자루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